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불통이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인가, 이렇게 일제히 비판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는 건지 관련해서 추미애 경기 하남시 갑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정치 경험이 워낙 없으신데 또 고집도 강하신 분이시라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예. 특히 국정 방향을 잘 잡았다 하는데요. 방향과 기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 탓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것은 군왕무치다. 그러니까 제왕적 사고. 임금은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사고 방식에서 나온 거 아니냐 싶어요. 여전히 제왕적 사고를 보이고 계시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은 국민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예. 발언 안 한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실망스러웠던 건 그 세월호 10주기 관련해서 짧은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예. 그런데 이태원 참사 또 최상병 사망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하라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 총선 패배 이후에 자세를 바로 잡고 있다 이렇게 예.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데요. 실망스럽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 장관님 어제 오후에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 이걸 한 네. 걸 보니까 이 전반적인 세간의 평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 자체는 옳은데 그거를 네. 구현해 나가는 방식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비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네. 어차피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국정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년간 실적이 예. 성과가 방향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의 F악점이죠. 이미 그 예. 부자 감세로 인해서 국가 채무가 1년 새에 60조가 증가를 했고요. 예. GDP의 50%를 넘어서서 이 정도면 나라가 비상 상황에 빠진다면은 다른 나라에서 돈도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정도예요. 예.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1,000조에 상당하는 선심 공약을 낱말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최대 관건 선거의 당사자가 돼버린 거죠. 예. 이렇게 수출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민생도 다 망쳐놓고 방향이 옳았다, 국민이 몰라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나라 대통령이죠. 예. 장관님, 저 네.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죄송한다는 말씀, 요거는 어제 생중계 때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있었던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백브리핑을 통해서 저 대국민 담화 이후에 비공개 참모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통령이 국민의 네.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네. 밝혔어요. 이 네. 형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을 칭송한 후에 그 개사과 사진을 올려서 국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는데 예. 그거를 연상시킬 만큼 모양이 빠지는 거죠. 우선 그 당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그 대사 그로 승진 진영시켜서 도주시키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석고 대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당내 그 솔직한 성찰이 일부 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 다 그 이틀막처럼 억누르고 선거를 치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런 석고 대제 또 그런 당장 행동으로 보이는 것들, 당장 현안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그 법률안 이런 것들에 예. 대해서는 나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거 해야 된다라는 예. 정도로 대통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도 놓쳤고 예. 어느 정도의 사과여야 되는지도 놓쳤고 예. 또 그걸 나중에 바이든 날리면처럼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사과라는 거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억지 준양식으로 예.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장관님 보시기에는 이 어제 공개 발언에서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네. 이후에 비공개 회의 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관계자가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비공개 회의 때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했든 안 했든 너무 억지 춘향이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과를 국민들이 예.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이 몰라주신다 하는 것에 예. 대해서는 예. 국민들의 그 화나는 심정을 많이 자극할 것 같다. 예. 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고 앞서 그 의대 정원 문제 때도 그렇고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하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에 일종의 다시 한번 뭔가 이야기를 해석을 해주는 이 패턴이 네.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데요. 그 예. 결정을 대통령실이 계속 다시 시정해 나가는데 예. 그런 것 대부분이 다 예. 먼저 국민과 맞서는 것들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아차 실수했구나 하니까 약간 그 양념을 뿌리는 그 정도이겠죠. 근데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 정도나 방향에 있어서 크게 틀렸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저 여야 영수회담이요. 어제 이제 대통령은 직접적인 그 발언은 없었거든요. 국회와 네. 소통하고 협조하겠다라는 얘기만 했지 이제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오후에 그 관계자 백브리핑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야당 저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영수회담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점치듯이 하고 싶진 않고요. 예. 네, 그 국정을 정말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국민 탓 몰라준다 이렇게 탓하시기 전에 방향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네. 그 야당 대표를 모셔서 모르시면 듣고 배우는 거예요, 누구나. 예. 이제라도 국정운영 파트너인 야당 대표를 만나서 진심으로 민생을 논의하기를 저는 권고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뭐 국정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이미 그 모르시는 건 아리백으로 다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배우라는 것에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죠. 예. 네, 지금 저 F 학점이시기 때문에 예. 네, 그걸 국가를 담당하고 있고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야당 대표를 만나셔야 되는 거죠. 뭐 범죄자라서 피의자라서 안 만난다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그런 말씀 자체에 대해서 코미디 같다고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예. 당신 가족이 그러하고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에 특검도 거부하신 분께서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씌워놓고 안 만나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오늘 아침이에요. 저 TV조선 단독 기사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말로 국무총리 후보의 박영선 전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 후보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기사가 실렸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TV조선 단독 보도라고 하시니까 그 기사의 진실성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공감을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기사도 팩트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금방 떠오르는 것은 그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그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어요. 예. 네, 그거와 유사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나 국회 동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를 했죠. 예. 네,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분이 체면을 많이 구기셨고요. 또 박근혜 정부가 그 탄핵으로 마무리됨으로써 결국은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바꾸진 못한다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걸 뭐 박영선 전 의원께서 뭐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YTN에서도 이제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이 네. 박영선, 양정철 이 두 사람 외에 정무특임장관 후보의 김종민 저 새로운 미래 대표 이번에 네. 당선되신 그 네. 이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 이제 네. 대통령실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야당과의 협치 때문에라고 보시는 겁니까? 야당 인사들을 지금 제가 등용하는 알기로는 거거든요. 뭐 거기 여러분들이 거론이 됐는데, 네, 이 난파선의 마지막 순장조가 되고 싶지 않다. 예. 라는 심리가 있는지 뭐 다들 그렇게 썩 내키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아, 그럼 국민의힘 인사들은 내키하지 않는다? 네네. 그런데 왜냐하면 대통령과 소통도 안 되죠.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50분 이상 말씀을 하신다. 59분인가 뭔가 하여튼 그렇게 거의 대부분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말고는 거의 대통령이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 총리나 뭐 비서실장이나 뭐 국무수석이나 들어가서 그 기조를 바꿀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난파선 순장조가 굳이 되려고 할까? 이미 김병준 총리 처리로 이미 다 역사적으로도 지금 그 5년 전 일이 지금 반복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굳이 할까? 알겠습니다. 저는 네네. 자, 장관님.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뭐 가정인데 이 양정철 원장이 비서실장이 되면 이 양정철 원장은 원래 양비라고도 불릴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된다고 하면 현 정부하고 전 정부 간에 뭔가 가교 뭐 좀 앙금이 풀리는 계기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민심이 떠받쳐 주어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뭐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가교가 중요할까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제가 그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건 나라를 불행으로 빠뜨린다라고 경고를 했었고, 또 그런 정치하는 그 자료도 모아서 징계 청구도 했었었죠. 네. 근데 거꾸로 이제 저가 해임이 되고 검찰총장은 오히려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정권이 탄생했어요. 네,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모셨던 그 당신들이 헌신했던 전 정부에 대해서도 모욕을 주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질문이 상상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연임설이 이제 소홀소홀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전 추미애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요. 네, 저는 뭐 지난번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볼 때 당이 구심점이 빠지면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태까지 상상 못 해본 일이 우리 당 안에서도 일어나는구나.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자당의 대표를 그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이 그리고 터무니없는 영장 청구서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낭독을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그런 백색 테러를 가하는데 멀쩡히 잡아가라고 동의를 해주는 자당 소속의 의원들을 보고 이거 정말 정당이 지휘 사령탑이 빠지면은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겠구나. 국민도 지키지 않겠구나. 정말 자기 정치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아마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가장 그런 뼈저린 고통 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면 뭐 연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당권보다는 나는 국회의장에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최다선이시니까 6선이시니까. 자, 그런데 당내에서는 꼭 최다선이 해라는 법이 있냐? 5선도 가능하다. 5선 의원들도 도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회의장 전망은요.
네, 뭐 그런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제가 뭐 대선, 지선 또 두 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요. 또 처음으로 역사상 당대표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당대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치력이 충분히 증명이 됐다 보고요. 또 지금은 당이 국민들로부터 총선 이후에 많은 그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예. 그걸 누가 잘 해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지 뭐 저 자신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 혁신의장의 역할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뭐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뭐 당내에 어떤 분들이 하시겠다 하는 건 뭐 얼마든지 그런 의향을 비칠 수 있는 거지만 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누가 잘 반영하고 수렴할 수 있느냐, 누가 잘 가장 근접한 실행을 해왔느냐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질문 좀 짧게 드릴게요. 지금 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거 되려면 네. 민주당에서 협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협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네. 의원 꺼주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것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긴 어렵고요. 예. 조국 혁신당의 문제는 조국 혁신당이 노력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요. 네, 예. 그래야 이제 그 경쟁도 하고 서로 수준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예. 네. 민주당에서 그것은 뭐, 네,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행동에 따라서 또 그 여당도 어떤 또 여러 수를 부릴 수 있고 뭐 그것이 정국을 어떻게 그 제대로 국회가 견제 역할을 하는데 유의미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다 점검이 돼야 돼서요. 예. 제가 뭐 갑자기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뭐 즉답으로 답변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네. 하남갑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